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아마도 아직도 응어리진 제 마음속 상처를 여러분께 위로받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생긴 상처는 새살이 돋고 낫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나 봐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를 저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줬어요.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제대로 복수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한 건 제가 뒤끝 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죠. 제 입으로 말하긴 민망하지만 제가 좀 예뻤습니다. 성격도 밝고 외향적인 편이라서 친구들도 주위에 많고 남자들에게 인기도 꽤 많았어요. 대학 다닐 때 과에 꼭 한 명씩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 성격도 좋아서 과대에 학회장까지 할 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얼굴이 잘생겨서 저희 과 얼짱으로 통했죠. 남편과는 성격도 잘 맞고 집안 형편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로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사귀게 되면서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다른 과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요. 그래서 저희 둘은 학교에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 친구들은 저에게 남편 안부를 묻고 남편을 본 제 친구들은 남편에게 제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희 둘은 선남선녀 커플로 유명했지만 인기가 많다 보니 주변의 대시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귀다가도 이런 문제로 다투어서 잠깐 헤어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서로에게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다시 만나 사귀곤 했네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결혼식엔 남편과 제 친구들을 합쳐 300명 정도 온 것 같네요. 그만큼 저희에게 친구가 많았어요. 이건 아마도 저희 둘의 친근한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 잘 챙기고 성격도 부침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격 때문에 저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겐 아웃사이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실 같은 학번 동기예요. 그 친구는 성격도 소심하고 외모도 예쁜 편이 아니라 늘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저는 성격이 오지랖 부리는 성격이라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같은 과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길 바라며 은근 뒤에서 많이 챙겨주었어요.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말도 자주 걸어줬죠. 그리고 팀으로 하는 과제가 있을 땐 그 친구가 소외되어서 어느 팀에도 못 들어갈 때면 제가 저희 팀 친구들을 설득해서 그 친구와 함께 과제할 수 있게 도왔어요. MT에 가서 혼자 동떨어져 앉아 있으면 친구들 게임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같이 놀 수 있게 챙겨줬고요. 정말 사소하게 이런 것 저런 것 챙겨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친구를 잘 챙겨주니 나중엔 주변 동기들도 그 친구에게 말도 걸고 인사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성격이 참 많이 밝아졌어요. 나중에 먼저 인사도 하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수준까지 이루게 되었죠. 이 친구를 제가 친구라 소개했는데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입니다. 얘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사람 만들어놨더니 아주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배신자예요. 그 배신감은 지금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이 X 때문에 전 지금은 사람들에게 오지랖도 안 부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겐 호의도 베풀지 않는 냉혈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내야겠네요.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래요. 대학교 시절에 제가 그 애를 잘 챙겨주자 절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처음엔 옷도 너무 촌스럽게 입고 화장도 촌스러웠던 친구였는데 저와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옷도 화장도 신경 써서 하더니 어느 순간엔 저와 너무도 비슷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루는 친구들이 제게 먼저 주리야, 오늘 선이 또 네가 어제 입은 옷이랑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그러게, 걔 화장도 점점 너랑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주리가 화장할 때 눈 밑에 하얀 글리터 쓰는데 걔도 완전 똑같이 따라하네. 저러다 쟤 완전 주리 도플갱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쟤한테 뭐라고 좀 해봐. 보는 우리가 다 불편하다. 주변 친구들조차 선이가 절 너무 따라한다며 못마땅해 했고 저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선이가 옷 입는 센스도 없고 화장도 할 줄 모르니 단순히 절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봤자 걔는 걔고 저는 저니까요. 학교 축제가 있던 날 저희 과에서는 주막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파전도 굽고 계란말이도 만들어서 소주와 맥주를 팔았죠. 저는 저희 과 얼굴 대표여서 주막에서 서빙을 맡게 되었고 걔는 음식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걔랑 저랑 위아래로 똑같은 색깔의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학교에 온 거죠. 둘이 너무 비슷하니 선배들이 저희더러 쌍둥이냐고 놀리고 완전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확실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보다 못생긴 애랑 쌍둥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보면 완전 똑같다면서 선이더러 얼굴 가리고 서빙하라고 할 정도였죠. 그건 여자한테 욕이나 마찬가지인데 선이 그 기집애는 저랑 닮았다는 말에 좋아서는 희죽거리고 웃기만 하는데 더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는 쌍둥이 소리 같은 건 듣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러온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에 C컬 펌을 하게 되었죠. 변한 제 헤어스타일을 보란듯이 선이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선이는 제 머리를 유심히 보고 가더니 다음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절 따라하는 그 애가 이젠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남자친구조차 뒷모습만 보고 그 애가 저인 줄 알고 그의 손을 잡고 10초 정도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앞에서 걸어오는 절 보고 놀라 옆에 애가 그 애라는 걸 알고는 화들짝 놀라 저에게 달려와 자초지종을 설명했던 일도 있었죠. 웃긴 건 선이라는 그 애의 행동이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자기 손을 잡는 걸 뻔히 알면서도 태연하게 저인 척 했다는 거였습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그 애를 좀 경계하게 되었어요. 학과에도 이런 소문이 나서 그 애는 다시 겉돌게 되었죠. 그러다 4학년이 되었을 때 선이가 휴학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애의 존재는 점점 제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까맣게 잊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제가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제가 입사 합격했다는 소식에 친구들과 선배들의 축하를 받게 되었네요. 그렇게 취업한 지 2년 후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제 남자친구도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자리를 잡았기에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서둘러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쪽 집안과 저희 집안은 둘 다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이어서 양가 부모님들의 지원 아래 서울의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중산층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았고 밝은 성격에 예쁘장한 외모로 주변의 친구들도 늘 많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중위권 대학은 나와서 취업도 괜찮은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결혼할 남편도 인물이 헐친한 데다 뭐 하나 빠지지 않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남자였으니 전반적으로 인생이 참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순탄하고 평온한 일생에 돌을 던진 건 바로 그 상간녀였죠.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취업 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선의의 연락이었죠. 저에게 전화해서는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묻다가 자기가 이번에 회사에서 이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지금 어느 동네에서 자취하고 있다며 말하는데 저희 집에서 5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이렇게 또 원치 않는 사람과 인연이 닿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와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연락해서 만난 건 아니었고 동네가 가깝다 보니 언젠가는 마주치겠거니 했는데 집앞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그 애를 마주친 순간 흠칫 놀랐어요. 저랑 상당히 닮은 외모의 여자가 있길래 나랑 닮았네 하고 쳐다보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으니까요. 알고 보니 선이가 성형을 해서 제가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입술도 커지고 눈도 쌍꺼풀이 생긴 데다 코까지 높였는데 묘하게 인상이 저랑 닮아 있었습니다. 선이가 대학교 4학년 무렵에 휴학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교통사고가 나서 휴학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얼굴을 많이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성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형을 해서 그런지 이미지도 그렇고 참 많이 달라 보였어요.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자신감 없는 소심하고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고 세련된 스타일의 20대 회사원의 모습이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이젠 제 스타일을 따라하지도 않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다만 얼굴만 빼고요. 이제 스타일은 저랑 다른데 얼굴만 비슷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제가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며 인사를 했고 예전에 제 남편과 손잡고 간 것에 대해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명을 했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동안 선의를 안 좋게 보던 시선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선의와는 알게 모르게 자주 마주치게 되어서인지 다시 연락하며 지냈는데 저희 집에도 놀러오고 서로 왕래하다 보니 남편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의는 저희 부부에게 잘해줬어요. 선의네 부모님이 충주에서 가수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각종 과일들을 보내주시면 선의가 저희에게 과일을 챙겨서 가져오곤 했죠. 선의 말로는 자기가 대학교 때 받은 호의를 갚는 거라면서 맛있는 반찬도 가져다 주고 남편과 보라며 공짜 영화 티켓을 주곤 했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계속 호의를 받다 보니 선의에 대한 안 좋았던 감정도 풀리고 예전만큼 경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면세점에서 남편에게 줄 명품 넥타이도 고르고 그동안 선의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립스틱도 하나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서프라이즈 해줄 목적으로 말없이 일찍 퇴근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주말이라 남편과 함께 먹으려고 동네에서 유명한 갈비탕 맛집에 들러 갈비탕을 포장해서 집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술과 안주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는 그 둘이 이불로 벗은 몸을 감싸고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갈비탕으로 그 상간녀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갈비탕 포장이 터져서 그 상간녀의 머리 위로 국물과 갈비가 흘러내렸어요. 상간녀는 갈비탕 세례를 받자 비명을 질러댔고 남편은 저의 등장에 너무 놀랐던지 벌거벗은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정말 자기는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선이 그게 작정하고 자기를 꼬셔서 넘어간 거라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옆에서 갈비탕을 맛보면서 속옷을 챙겨 입는데 입을 실실 쪼개면서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저한테 불륜 현장을 걸리길 바랬다는 듯한 모습이어서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저는 이 두 인간의 배신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눈이 낮은 줄 처음 알았네. 남자가 아무리 본능에 충실하다지만 세상 모든 남자가 여자가 작정하고 꼬신다고 당신처럼 넘어오진 않아. 한 번도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 못 들어봤어? 그리고 너 이 상간녀야. 너 인성에 문제 있냐?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어디서 굴러먹던 촌뜨기 같은 걸 사람 취급해주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게 도와줬더니 니까짓 게 내 남편을 넘봐? 잘해줘. 넌 그동안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니? 난 네가 나한테 말 걸고 친한 척할 때마다 네가 우월한 척하는 게 늘 꼴배기 싫었어. 너같이 다 갖고 태어난 애들이 뭘 알겠어. 어딜 가나 주목받는 네가 나한테 말 좀 걸어주고 친한 척 해주면 내가 고마워서 머리라도 조아리길 바라는 거야? 네가 이런 식이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너 같은 애들만 보면 다 뺏어버리고 싶다고. 네 남편 뺏어서 한 것처럼. 상간녀와 저는 그 후로도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서로 뱉어내다 결국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뒹굴며 싸웠어요. 남편은 그런 저희 둘을 뜯어 말렸고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신 제게 미안하다 사과하시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설득하셨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 바람핀 남자는 언젠가는 또 바람필 게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배신한 남자와 제 친절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그 상간녀를 이대로 이혼하고 끝내기엔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 게시판에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이 나서 한 가정을 깨트렸다고 구구절절 제 사연을 올려 두 XX를 세상 나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주었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전 그저 코웃음만 치고 대꾸도 안 했어요.
결국 그 둘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으로 몇 푼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깟 몇 푼 받고 끝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절 배신한 것과 잘해줬던 친구의 배신은 절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때부터 차츰차츰 제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두 땡땡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발이 넓어서 연락하는 동창들도 많고 그래서 결혼 소식이 들자마자 저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상간녀가 계속 제 전남편을 쫓아다녔는데 전남편은 싫다고 했다네요. 싫다면서도 들이대는 상간녀와 관계는 했는지 상간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국 억지로 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둘의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해 한껏 꾸미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당황하면서도 은근 반가운 기색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만나달라는 말에 꿈쩍도 안 하던 저였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와주니 너무 좋았나 봐요. 저는 남편 몸을 은근슬쩍 만지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주고는 신부를 만나러 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상간녀는 화가 나서는 벌떡 일어나더군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제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야. 너랑은 끝난 사이라고. 설마 여기 와서 복수라도 해보겠다. 뭐 이런 거야? 이미 그 사람 내 남편인데 네가 어쩐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 온 김에 뷔페나 실컷 먹고 살이나 쪄서 가던지. 야, 쫄지 마. 축하하러 온 사람한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그냥 보러 온 거야. 네가 내 남편 뺏어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전 남편이 널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근데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전 남편이 진짜로 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 딱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이던데? 과연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우리 내기 하나 할까? 내가 내 전 남편 다시 뺏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내 남편 꼬시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야, 너 너무 웃긴다. 네가 내 남편 꼬시는 건 되고 나는 안 돼? 한번 두고 보자고. 저는 그렇게 오늘 결혼하는 신부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식장을 나왔어요. 이렇게라도 복수하지 않으면 저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전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전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가 기다렸어요. 전 남편은 제가 찾아온 걸 내심 좋아했고 저와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으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며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형광등을 갈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발목을 접지르게 되었고 저는 이때다 하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아픈 척을 했어요. 전 남편은 가족들과 외식하는 중이었는데 제 연락에 바로 달려와 주더군요. 그날 남편이 저희 집으로 와서 깨진 형광등도 치워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었어요. 병원에서 깁스를 한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었죠. 저는 전 남편과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아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어요. 전 남편에게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 당신 생각 많이 나고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며 이혼한 걸 후회한다면서 전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시절 서로의 추억을 회상하며 예전 풋풋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저의 고백에 전 남편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더군요. 전 남편도 저를 못 잊겠다면서 모든 건 다 자기 잘못이라며 다시 저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선이랑 결혼하기 싫은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며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와인을 한잔하면서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여러 번의 애틋한 만남을 갖던 저희 둘은 수시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제 폰 안엔 아주 많은 낯뜨거운 사진과 동영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상간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알려온 그날 상간녀에게 그동안의 남편과 제가 함께한 날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한 통의 메시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거 출산 축하 선물이야. 아기 낳느라 고생했다. 이 사진이랑 동영상 보면서 몸조리 열심히 해. 상간녀는 전화를 해서는 펄펄 뛰며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을 제게 퍼부었어요.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아기 낳는 날에 맞춰서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 내가 너 대학 다닐 때 찐따 같은 거 친구 대접해줬더니 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남편 먼저 건드린 건 너였어. 그래서 너도 나랑 똑같은 거 되겠다 이거야? 넌 이런 애 아니었잖아.
혼자 교양 있는 척, 예쁜 척, 착한 척 하더니 너도 별 수 없는 여자구나.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네가 아무리 내 남편이랑 놀아놔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인 건 변함없고 내 아이 아빠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 난 이미 네 남편 완벽히 뺏어갔다고. 너 정말 소름 끼치는 애구나. 그렇게 남자 껍데기만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나저나 네 애가 불쌍하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상간녀에 아빠는 전부인이랑 바람난 사람인 거 네 애가 알면 기분이 어떨까? 설마 내 복수가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네 아이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사람 호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선희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 후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오는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죠. 전 남편은 전화로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눈치 없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전부 씹었네요. 그 후로 둘이 헤어질 줄 알았는데 이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좀 의외다 생각했는데 친구들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이 아무리 이혼해달라고 해도 상간녀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 복수는 저 둘이 이혼하는 거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오히려 둘이 같이 사는 게 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화났던 감정은 처음보다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통화했을 때 했던 말대로 사실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못되게 굴 생각은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홧김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데요. 그저 상간녀가 마음 졸이며 불안에 떨며 살길 바랬을 뿐입니다. 아마도 제 계획은 모두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 나빴나 싶다가도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 기사에 나오는 천벌 받을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한 번 더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상에 히어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저만 그런가요?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누군가는 꼭 응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 거고 착한 일하고 베풀면 그만큼 내게도 복이 찾아오는 이런 권선징악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선징악 이야기들이 씨가 마른 듯 해보이네요. 그저 마음이 외로워서 주절주절 이야기 해보았어요. 부디 여러분들 추운 날씨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